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성별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죠. 하지만 정확히 성별 영향 평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별 영향 평가와 우리 사회의 평등에 대해서 남궁윤영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궁윤영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별 영향 평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정책 수요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기반한 이런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국민, 시민, 주민이면 누구나 이 정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재조정해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의 법적 근거는 어떠한가요?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와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명칭이 변경돼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주체가 무엇을 지원하고 있나요? 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의 함양을 위해서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성인지 관련 교육을 통해서 이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이 향상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와 각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정을 하고 그 센터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지역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를 통해 변화된 사례가 궁금합니다.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23년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에 소개된 사례들인데요. 성별영향평가는 크게 법령, 사업, 계획, 정보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으로 나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일 경우에는 모두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령에 대한 성평등 개선안이 이행이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소개를 드리면 이제 고용노동부의 법령에 관한 사례입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 규정을 신설하면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휴업신고 사유로 부상, 질병,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기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 출산, 육아라는 부분이 명문화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무제공자의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라는 것은 일을 장기간 쉬게 되기 때문에 그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함께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 여성 노무 제공자의 임신, 출산에 대한 특정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육아로 인해서 휴업한 이 노무 제공자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에 대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사업의 내용과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 사업 지침 또는 홍보 등의 그 사업 수행의 방식 그리고 예산 반영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서 매우 실질적이고 다양한 개선안이 나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경영체 등록 사업 추진을 할 때 이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여성 어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 어업인이
어업 경영체에서 제공되는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어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 현황에 관한 그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수산정보 통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골목경제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로 지속 성장 가능한 골목 상권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골목경제공동체 네트워크인 골목경제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고, 골목경제 브랜드 캐릭터 개발을 할 때 이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획하고 디자인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용, 남성용 양말의 성별이 있었다면 이것을 성별의 구분을 없애고 소, 중, 대 사이즈로 변경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골목 경제 브랜드 상품을 여성 중심으로 운영 중인 마을 기업과 협업하여 골목 경제 회복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의 성과는 어떤가요? 성별 영향 평가 제도는 20년이 되어가는 제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양적인 성장으로도 성과가 있었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개선과제 도출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출된 성평등 개선 과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별 영향평가에서는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23년 전체 이행률은 53.9%로 22년에 49.7%에 비해서 약 4.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기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개선 이행률이 80.9%,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1.7%,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개선 이행률은 54.2%로 작년보다 모두 증가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성별 영향 평가 제도에 필요한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별 영향평가 제도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정책에 대해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분석,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관련 사업의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실시 현황 등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사실 전문 지식과 정보는 사업 담당자와 사업 부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담당 공무원 그리고 사업 담당 부서가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더불어서 성평등 개선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 부서장과 기관장의 의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성별 영향 평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디테일을 조정해주는 이 제도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온전히 정책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지뷰였습니다.